자, 오늘 교육에서 가장 큰 주제인 이 PC 지면이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GFA 같은 경우는 모바일 성과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바일에서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본부 1본부 1팀 주현종입니다. 자, 오늘은 GFA 5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은 조금 기본적인 거와 전략적인 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공지사항,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GFA들이 어떤 업데이트나 공지사항들이 있는지, 특히 7월 1일부터 좀 바뀌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GFA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들어오면 게재 지면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소재가 추가되거나 지면이 추가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제작 가이드도 이쪽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모바일 메인, 서브, 이 이미지형 제작 가이드가 바뀌니까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여기 가이드 다운로드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소재도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니까 모두 바꿔서 광고를 멈추고 바꿀 필요까지는 없고요. 추가로 집행하시면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서 가장 큰 주제인 이 PC 지면이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GFA 같은 경우는 모바일 성과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바일에서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 지면 네이티브 세로 가로형이 있습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홈에 오늘 읽을 만한 글 13개 주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로 타입이나 세로 타입이 나오는 노출 주제가 다 다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스포츠 관련된 타겟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세로 타입의 광고를 노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해당 업체들 브랜드에 따라서 아니면 타겟팅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이티브 세로 타입, 가로 타입이 있는데 어디서들 많이 보신 것 같죠? 보시면 네이버만 이렇게 광고로 변하는 거냐가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은 이 지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르고 지나쳤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보시면 AD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광고입니다. 카카오 모먼트에서도 네이티브 광고 이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광고 지면이 있고, 네이트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블로그 형식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만 다 광고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도 이런 PC 성과형 네이티브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됐고 7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지면이 있고 하나는 서브 네이티브 베이직 지면이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스마트 채널과 비슷하죠. 근데 이 PC 같은 경우 카카오 모먼트에서도 640에 100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사이즈가 그 영화 관련된 카테고리에 카카오에서 노출이 되고 그거는 더 얇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스마트 채널과 비슷한데 PC형 스마트 채널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메일함이라든가 금융, 해외 증시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있는 타겟이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 제작 가이드를 한 번씩 다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광고주 홈페이지,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SNS로도 랜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이 사이즈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이미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배너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랜딩 버튼 같은 경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구매하기, 예약하기, 가입, 문의, 동영상 더보기, 더 알아보기, 없음.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중요한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공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명의
띄어쓰기하고 뭐뭐뭐 해서 넘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뭐 14자 이내, 20자 이내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시로 본다고 하면 네이티브 세로 타입 썸네일 이미지가 이렇게 1.5대 1로 들어가고 광고주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14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 광고주명이 혹시나 13자다 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14자까지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뭐 메인 카피, 설명 문구 요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네이버 GFA에서 메인 쪽에 있는 네이티브 광고랑 비슷하죠. 그거랑 같다고 봐주시면 되고, 고지 문구 같은 경우는 뭐 병원이라든지 심의피를 받아야 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들에 한해서 45자 이내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네이티브 세로 타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광고, 그러니까 모바일 네이티브처럼 이런 식으로 뜬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바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노출이 되어 있죠.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 7월 1일 되면은 조금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 타입이나 세로 타입이 등장하면서 네이버 로직이 약간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베이직 타입은 아까 나온 뭐 메일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시나 금융 쪽 관련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7월 1일 날 나오면 정확히 한번 세팅을 해서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타입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광고 주명과 메인 카피, 랜딩 버튼, 그 다음에 설명 문구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꼭 맞춰서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주로 반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여백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세로형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메인 카피나 서브 카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보면 뭐 비속어, 욕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보는 아무래도 등록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매체들이 조금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GFA에서는 약간 지정하고 있는 것들 특징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전달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된 경우, 너무 약간 부풀려서 하는 경우나 특수 문자나 뭐 문장 부호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 GFA에서 되게 소재 검수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기존에 안 되던 것들도 조금 더 안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남성 활력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옷이라든지 이런 선정성 관련해서 더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를 만드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반려가 자주 나서. 근데 이런 부분은 맞춰서 진행해야 되니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가로형과 세로형은 똑같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로 타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 그 내용이 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게, 아까 이거는 이랬는데 왜 이거는 이런가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면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글자 수라든지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좀 만드실 때 제대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스마트 채널이랑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픽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요 부분 내가 어떤 게 조금 맞는지에 따라서 문구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이드입니다. 보면은 해당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들, 해상도가 낮아 깨지는 경우, 이거는 뭐 보여야 정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용량을 줄이다 보면 이미지가 조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흐릿하거나 아니면 선명하지 않은 경우는 제대로 검수가 안 되니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미지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처럼 테두리가 아예 없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GF에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저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PC로 나오는 경우는 분할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읽고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화장품 광고들이 비포 애프터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이버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좀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페이스북에서도 비포 애프터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구글 영상 쪽에서, 유튜브 영상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 써서 이렇게 됐다, 근데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이거를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확대가 안 되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뭐 립, 그 다음에 뭐 물광, 기미, 잡티 뭐 이런 탈모 이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화장품 쪽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화장품은 바르고 이거에 대해서 광이 난다 아니면 촉촉하다 미백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PC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업종이 그거에 맞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오락가락 한다라고 판단되시면 검수를 넣어보세요. 검수를 넣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반려 내용을 써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화장품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화장품 업종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PC 쪽은 아까 말한 비포 애프터나 이런 조금 불쾌감 뭐 혐오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노출이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노출적인 것도 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 안 되는지를 인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집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대부분 가끔 카카오 모먼트도 그렇고 아까 네이트도 보면은 블로그로 랜딩을 많이 하시거든요. 포스트나 블로그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뭐 우리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광고주의 블로그나 포스트는 당연한 말이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리뷰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뭐 이 글은 뭐 어떤 브랜드에서 원고를 지원하여 블로그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야지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은 당연히 뭐 리뷰나 그런 협찬을 할 때는 당연히 작성이 돼야 되고 이 글이 꼭 있어야지만 랜딩이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뭔가 최상단 랜딩 페이지 표시가 있어야 된다. 랜딩 페이지 최상단에 이런 내용들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반려가 날 수 있죠. 뭐 닉네임, 별명, 채널명, 광고주명, 상호관계를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본 컨텐츠는 브랜드 제공으로 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반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뭐 체험단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상기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일단 뭐 GF에 관련된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을 되게 자주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광고주분이나 뭐 브랜드 이제 마케터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드리는데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가 나온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다크모드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니 주의를 해라 라던가 그럼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미 마케터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뭐 적용 서비스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 발짝 더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사회적 이슈 및 뭐 선정성 관련해서 토지 검수가 조금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이거는 뭐 이번 달 초에 나왔네요. 이번 달 초에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기능성 식품, 일반 식품, 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속옷.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죠. 노출이 돼야 되니까. 코로나 뭐 19일 백신, 그다음에 비하 발언. 이런 게 조금 되다 보니까 타격이 받는 게 뭐 활력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속옷, 아무래도 이런 식품 그러니까 뭔가 뭐 소팔메토라든가 아르기닌이라든가 뭔가 이걸 먹어서 활력이 좋아졌다는 걸 표현하려면 조금 선정성이 있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추되 내 브랜드를 어떻게 메시지 전달을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전략적인 지금까지 요소보다는 기본적으로 집행 전에 어떤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지 과연 이런 부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네이버 공지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PC 지면이 추가되다 보니까 분명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를 집행해보시고 집행하기 전에
웬만하면 31일까지는 다 제작을 해 놓으시고 1일이 되면 딱 세팅해서 노출이 될 수 있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